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4월달 또 어떤 기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실손 의료보험 관련한 기사들이 매스컴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 손보사와 또 다른 손보사의 이번에 보험료 상승률이 무려 3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구실손은 10% 후반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 실손은 10% 정도 초반, 그리고 착한 실손은 이번에 동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1년 단위 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년 갱신 또는 5년 갱신 대상자라면 이것이 누적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율이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숨어 있냐면요. 실손보험에 대한 상승 부담을 보험사가 떠안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입에 있어서 일부 보험사들은 개입에 영향을 덜 받는다 또는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손해율이 올라서 이거를 보험료 상승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사들이 결국은 이번에 손해율이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사별로 3배나 차이가 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생명보험을 가장 많이 팔고 손해보험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1등 보험사가 요번에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손해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라는 기사 내용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러한 기사들을 또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일시적인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부분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잘못 전달하거나 또는 악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해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결국은 실손보험 갈아타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7월 1일에 4차 실손 개정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과거 3년 갱신, 5년 갱신 상품들은 이것이 누적이 돼서 여기에 또 나이 증가분까지 같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보험료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뭐 많게는 50%, 100%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소비자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실손, 다시 말씀드린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느냐 또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느냐의 어떤 컨설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님들이 하실 텐데요. 실제 현장에서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 또한 소비자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현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과거 실손이 장점이 많고 신실손이나 4차 개정되는 실손들이 보상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실손이나 표준화 실손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 현재 착한 실손이 4차 실손보다 장점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본인 부담금이 지금 10%씩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 결국은 소비자가 불리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급여 진료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통원 의료비도 3만 원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나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자, 본인이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내 보험료가 할인을 받거나 또는 동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내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실손과 구분을 할 때 담보 부분도 보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착한 실손은요 15년 후에 그 당시의 실손으로 갈아타야 되는 부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객님한테 분명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고객한테 효율적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미래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고객분들이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경제적으로 갖고 있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컨설팅 하는데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금리 기조 그리고 보험사의 수익률 악화는 결국은요 예정이율 인하로 이어지고, 예정이율 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할인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자, 보험은 다 아시다시피 자연식 보험료 납입 방식과 평준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미래에 낼 위험보험료를 내가 미리 내는 거죠. 예, 미리 내게 되면 미래에 있는 돈을 미리 내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을 받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미래로 놔두게 되면은, 기간을 이제 두게 되면은 이자가 붙는 거를 거꾸로 할인을 해주는 거죠. 대한민국 보험사, 그중에서 생명보험사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저금리에 대한 문제고, 왜 이것이 힘드냐. 244조 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 회계 기준으로 6.0% 확정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589조 원에 대해서는요, 변동금리지만 4.3%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실제 보험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러한 이익률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저금리 기조가 급속도로 지금 진전된 상황에서 보험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다가 과거에 팔아놓은 고금리 상품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예정이율을 인하시키거나 높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100년 후에 1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이거를 미리 100년 미리 납입할 때 할인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예시를 해놨는데, 100년 동안 1% 할인을 받게 되면은요, 실제 약 36,971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을 8%를 받았다. 뭐 과거에 정말 예정이 높았을 때 그냥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8%를 할인 받았다면요, 무려 45원만 내면 됩니다. 이 정도로 예정이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소비자분들의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100년 후에 낼 거, 99년 후에 낼 거, 98년 후에 낼 거 다 땡겨서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정이율의 인하는 고객님한테 꽤 큰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네 번째 기사입니다. 자,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 차 사고가 나면 일단 뒷목부터 이렇게 잡고 내리는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뭐 시장에서 SNS를 통해서 또 매스컴에서 계속 많이 보고 있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이롱 환자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져왔다. 결국은 손해율이 올라가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험을 이제 자동차 보험 청약했는데 거절이 났습니다. 3년 무사고인데 거절이 났는데 왜 이걸 거절했냐라고 보니까 6년 1회 사고를 거절을 시킬 정도로 지금 보험사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1회 사고로 물론 이제 대인 대물 같이 이제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 한 건으로 무려 보험료가 2배 넘게 올라가는 이 정도로 지금 손해율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약 3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20%에 해당하는 5,400원이란 억이란 부분이요, 결국 어떻게 보면 과잉 진료로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데, 영국의 제도를 우리가 일부 조정을 해서 도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위플래시 개혁이라고 하는데, 위플래시가 뭐냐면 자동차 사고 날 때 관성 때문에 몸이 앞으로 확 갔다가 딱 쓰면서 뒤로 제쳐지는, 꼭 이게 채찍질을 할 때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해서 이걸 위플래시라고 하고요. 등이나 뭐 허리 이런데 이러한 위플래시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고들을 이제 위플래시 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위플래시 부상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2년 내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경미한 사고로 본다.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 치료를 받게 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한민국에서도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진단서에 발급된 진단 주수만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2주 진단이 나왔으면 2주 이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진단 주수에 상관없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좀 우리가 흔히 버티기 하면
합의금도 좀 많이 끌어낼 수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제도로 반영을 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타사고 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또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도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인당 현재 약 23,000원 정도 하는 부담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결국은 손해율을 줄여서 이 혜택을 소비자들이 다시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자, 토스 2018년에 보험 제2 자회사인 토스 인슈어런스라는 걸 설립해서 법인 대리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일반 지회와 동일하게 수당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그 당시 이제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정규직 제도로 전환을 했던 것이 이 토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토스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 성과급제를 도입을 했더니 불안정 계약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계약 유지율이 많이 좋지 않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급여제로 바뀌고 약 4천만 원 정도의 기본 연봉에 반기별로 5에서 100% 정도까지의 어떻게 보면 성과급을 주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실험을 해봤죠. 어떻게 보면 실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기에는 맞는 단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와서 통상 GA의 보험계약 유지율이 80%대 초반인데 92%까지 끌어올리는 좋은 성과를 냈고 계속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도입해서 현재 130명인데 연말까지는 200명까지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정규직이 되려면요. 일단 2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4개월간 계약직으로 영업을 하다가 상담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잘 되면은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 바탕이라든가 토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아무래도 토스의 그 1,8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기반이 된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 일본의 GA를 이렇게 공부했을 때를 보게 되면요. 그 GA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영업 성과에 상관없이 급여를 받고 진급을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 핵심이 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DB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DB의 힘이 점점 커질수록 이러한 제도들이 좀 더 안착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선례를 보고 우리가 잘 그 연구한다라면 좋은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율이 너무 회사별로 차이가 난다. 현재 손해율이 미래 손해율을 점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마다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다라면 이 제도 때문에 결국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구실손, 그리고 표준화 실손, 굉장히 지금 요번에 인상이 많이 되고 특히 구실손은 3년, 5년 갱신형 담보들은 엄청난 손해율로 지금 고객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갈아타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보험료와 그리고 4차 실손 개정의 핵심인 형평성을 제고한다. 즉 내가 병원비를 많이 청구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 보험료는 떨어지거나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착한 실손과 4차 실손은요 분명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는 것, 금리가 오르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금리 정책을 필 수 없다라는 것이 명백한 경제적인 어떤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예정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이 부분을 잘 전달해서 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고객님한테 이로운 점인지를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이 개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큰 좋은 결과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때문에 엄청 힘들죠. 우리나라의 이제 부상시 입원 횟수가 뭐 일본에 비해서 9.5배 높다는 내용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개선된다라면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토스 말씀드렸습니다. 정규직 제도에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파격 실험들이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성과급제에서 급여제로 변경을 한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좋은 시도고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제도들을 잘 지혜이나 보험사에서 도입을 한다라면은 앞으로 보험회사의 또 새로운 어떤 시장과 또는 좀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4월 달에 또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